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 공략집의 심화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같은 꿈을 계속 반복해서 꾸는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하고 현실적이라서 깨어나도 한참 동안 그 여운에 시달리는 그런 꿈 말입니다. 저 역시 몇 년 동안 같은 꿈을 반복해서 꿨습니다.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졸음이 쏟아지고 결국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사고가 나는 꿈이었죠. 깨어나면 늘 불안했습니다. 이 꿈이 계속 반복되는데 정말 큰일이 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려 합니다. 그 반복되는 꿈이 단순한 악몽이나 불안의 산물이 아니라 사실은 무의식이 우리에게 건네주는 가장 정확한 나침반이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뇌가 정리하는 찌꺼기일 뿐이야.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부산물이야. 아니면 무서운 예언이나 경고야 라고요.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깨어있을 때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인가요? 반면 우리가 잠들어 있는 시간, 즉 무의식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하루 8시간씩 잔다면 우리 인생의 3분의 1은 무의식의 세계에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대한 시간 동안 벌어지는 일들을 단순히 찌꺼기라고 치부해버려도 될까요? 칼 구스타프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은 언제나 의식을 보완한다. 즉, 우리가 깨어있을 때 놓치고 있는 것들, 억누르고 있는 것들, 외면하고 있는 것들을 무의식이 꿈을 통해 균형을 맞춰주려 한다는 뜻입니다. 융 심리학에는 정신의 나침반 이론이 있습니다. 이 나침반은 인간의 마음을 4가지 기본 기능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사고 기능, 논리와 분석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맞는가 틀린가, 원인과 결과가 무엇인가 따집니다. 주로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담당하죠. 두 번째, 감정 기능. 여기서 말하는 감정은 단순한 희로애락이 아닙니다. 가치 판단을 하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소중한가? 이것이 옳은 일인가? 이 관계가 나에게 의미가 있는가 판단합니다. 세 번째, 감각 기능. 오감을 통해 현실의 사실들을 정확히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지금 여기에 구체적인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처리합니다. 네 번째, 직관 기능. 겉으로 보이지 않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포착하는 능력입니다. 미래에 대한 통찰, 숨겨진 의미, 창조적 영감을 다룹니다. 이 4가지 기능은 나침반처럼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고 감정은 서로 반대편에 위치합니다. 감각 직관도 서로 반대편에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우리가 한쪽 기능만 과도하게 사용하면 반대편 기능은 무의식 속에서 잠들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 사고 기능만 과도하게 발달시키면 감정 기능이 미분화된 채로 무의식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무의식은 꿈을 통해 잠깐 당신이 놓치고 있는 감정의 세계가 있어요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전형적으로 사고와 감각 기능에 치우쳐 살았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모든 일을 논리적으로 계획하고 단계별로 시행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살아왔어요. 자격증도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공부했고 실제로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자격증을 땄는데도 성취감이나 만족감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남들보다 느리다, 나는 열정이 부족하다는 자책감만 커졌어요. 그 후로도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마다 몸이 병들어 버리곤 했습니다. 마치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 계속 반복된 것이 바로 그 자동차 꿈이었습니다. 융의 관점으로 다시 보니 이 꿈의 의미가 명확해졌습니다. 자동차는 제 자아를 상징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의지와 방향성을 의미하죠. 졸음은 무의식이 의식을 압도하려는 신호였습니다. 너무 의식적이고 계획적으로만 살지 말고 무의식의 목소리도 들어봐라는 메시지였어요. 브레이크가 안 듣는다는 것은 제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통제할 수 없는 힘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이 꿈은 제가 사고와 감각에만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무의식의 보상이었습니다.
억눌린 감정과 직관 기능이 우리도 존재한다 외치고 있었던 거죠. 제가 꾼 다른 꿈들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꿈,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시험지를 받지 못하거나 시간이 부족해서 답을 다 쓰지 못하는 꿈을 자주 꿨어요. 처음에는 내가 준비가 부족한가 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니 이 꿈은 완벽주의와 자기 불신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제가 늘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 실패하면 안 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무의식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실패도 성장의 일부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좀비에게 물리고 재생 능력을 얻는 꿈. 이 꿈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좀비에게 물렸는데 그 후에 상처가 빨리 아물고 강해지는 능력을 얻는 꿈이었어요. 융 심리학에서 좀비는 그림자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건 나쁜 거야, 이건 부족한 거야 라고 부정하고 숨겨온 부분들 말이에요. 하지만 꿈에서는 그 그림자와 만나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내가 숨기고 있는 그 부분들이 사실은 너의 힘이 될 수 있어 라는 메시지였죠. 기타를 치고 전자장비로 음표를 옮기는 꿈. 이 꿈에서는 제가 기타로 즉흥 연주를 하는데 그 음악이 전자장비를 통해 정확한 악보로 변환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기타의 즉흥 연주는 감정과 직관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논리나 계획 없이 그 순간의 영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반면 전자장비와 악보는 사고와 감각의 세계, 즉 체계적이고 정확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꿈은 감정과 직관을 억누르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이성과 현실 감각과 조화롭게 결합해봐라는 무의식의 제안이었습니다. 운동회에서 기저귀를 갈지 못하는 꿈, 공공장소에서 배변하는 꿈, 이런 꿈들은 정말 부끄럽고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들은 수치심과 통제에 대한 꿈입니다. 제가 항상 남들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운 부분들을 숨기고 통제하려 했거든요. 하지만 무의식은 그런 부분들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일부야, 숨기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봐 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융의 6가지 가치를 기억하시나요? 첫째, 보정 무의식이 의식을 균형 맞춰주는 것. 둘째, 그림자, 통합 부정하던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것. 셋째, 개성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 넷째, 상징적 삶 의미를 찾으며 사는 것. 다섯째, 초월 기능 대립하는 것들을 통합하는 능력. 여섯째, 책임,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적 책임. 제 꿈들은 이 6가지 가치를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자동차 꿈은 보정의 메시지였고, 좀비 꿈은 그림자 통합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기타 꿈은 초월 기능을, 수치심 관련 꿈들은 감정 해방과 개성화 과정을 나타냈죠. 무의식은 단순히 개별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제 전체적인 성장 방향을 상징적으로 안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해석과 실천의 책임은 바로 저에게 있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의 꿈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꿈 일기 쓰기. 꿈을 꾸면 바로 기록하세요. 세부사항들이 빠르게 잊혀지거든요. 감정도 함께 기록해 두시고요. 두 번째, 패턴 찾기. 반복되는 주제나 상황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것이 바로 무의식이 강조하려는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4가지 기능으로 분석하기. 현재 내 삶에서 사고, 감정, 감각, 직관 중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는가? 꿈에서는 어떤 기능이 부각되고 있는가? 억눌린 기능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기. 네 번째, 현실과 연결하기. 꿈의 상징들을 현재 내 삶의 상황과 연결지어 보세요. 왜 지금 이 꿈을 꾸었을까? 자문해 보는 거예요. 다섯 번째, 행동으로 옮기기. 꿈의 메시지를 이해했다면 실생활에서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억눌린 기능을 조금씩 발달시키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친애하는 여러분, 꿈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꿈은 무의식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개인적이고 정확한 나침반입니다. 그 나침반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알려주고 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융이 강조했던 것처럼 꿈은 단순히 기호를 해석하는 퍼즐이 아닙니다. 왜 지금 내 꿈에 이것이 등장했는가? 이것이 내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스스로 묻는 태도가 중요해요. 꿈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을 붙잡고 나의 삶 속에서 그 답을 찾아내는 책임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책임을 다할 때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무의식이 내 삶에 건네는 나침반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꿈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반복되는 꿈이 있다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무의식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 걸까? 라고 물어보세요. 설명란에 꿈 분석을 도와줄 템플릿과 가이드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활용해 보시고 여러분만의 무의식의 나침반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융 심리학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인 개성화 과정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인생 공략집 심화편 무의식의 나침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